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1, 2월 시작한다 싶었는데 벌써 이제 3, 4월을 시작하게 됐고요. 시간이 진짜 이제 빠르게 흘러가는데, 지금 이 시간은 이제 3, 4월 강의에 대한 간단한 OT 한번 하고, 그 다음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월 강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1, 2월하고 다른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골라봤는데요. 일단 이제 쌤들이 보통은 제 교재 자체를 단권화로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래서 충분히 단권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월에 했었던 전공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스스로가 제 교재에 넣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웬만하면 다 일단 간단한 문장, 개조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문장이긴 하지만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문장으로 보고 싶다고 한다면 충분히 밀어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교과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요 내용들이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자료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 충분히 들어가 있고 1, 2월 달에 했었던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전공서, 기본적인 내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좀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자체도 교재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좀 더 다른 내용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내용을 하게 될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 시험까지 제가 역시 느낀 건데요. 실질적으로 9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실제로 고득점을 얻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계속 이제 합불 혹은 이제 합격했을 경우에도 점수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역시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느껴지는데요. 얼마나 기본 혹은 기반을 튼튼히 하느냐가 실질적으로 합불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합격하더라도 고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혹은 기반 자체를 조금 더 튼튼히 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이 저는 좀 3, 4월 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확실히 잘 해두시면 실질적으로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는 이제 문제들을 좀 더 자기 나름대로 더 깊이 있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더 확대시켜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 3, 4월 달을 다시 한번 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1, 2월 달 거를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내가 충분히 전공서에 대한 내용에 자신이 있다면 3, 4월의 강의를 좀 들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월 달 강의를 많이 듣고 싶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저는 3, 4월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지금까지 한 번도 전공서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로 이제 초수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1, 2호를 들어야 될 것이고요. 초수가 아니거나 혹은 1, 2호를 같이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3, 4호를 분명히 같이 해 나가는 것이 확실히 좋을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좀 얻어 가야 되겠다. 요걸 확실하게 이제 목표로 좀 삼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주제 및 예상 주제를 파악하는 시간도 역시 가질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강의에서 고민을 했던 것이 한국사나 동양사나 서양사는 아닐 건데요. 그건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에 전 영역을 좀 압축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역교로는 첫 시간이 전체 영역을 1시간 동안 압축할 겁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동안에 압축하면서 과연 우리는 역교론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주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보시게 될 건데요. 그 보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도 기출 주제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주제가 나왔다면 또 선생님들도 각자 이렇게 출제가 가능하겠다라고 예상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바로 3, 4월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작년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마인드나 실제 형식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형성평가가 아니라 미니 모의고사라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하면 기존의 형성평가는 선생님들에게 시험지를 드리고 각자 그냥 시험 보고 대략 제가 뭐 해설 간단한 그 해설지를 드리면 각자 이제 알아서 하는 형태였다면 올해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직강생들은 의무적으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걸 안 냈다면 결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직강생들은 8시 50분까지 오셔서 최소한 1시간 정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과목별, 전공별 두 문항 정도씩인데 기입형 간단한 두 문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에 한 3, 4점짜리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공별 두 문항, 그러면 총 8문항이 될 거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 48, 32문항이 되거나 한 25문항 정도 되겠죠. 그걸 1시간 동안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뒤에서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고득점을 얻는 과정에서 3월부터 자기의 실력을 체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월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때 내가 심적으로 깨지면서 멘탈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멘탈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차라리 그걸 3월부터 겪자는 겁니다. 그래서 3월부터 겪으면서 그걸 좀 이겨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직강생들 저한테 주시면 그걸 바로바로 그날 저녁에 첨삭을 해서 다음날 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인강생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인강생들도 매주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해내겠습니다. 일단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보시고 그래서 3, 4월 달에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자신의 실력 체크와 실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문제 방향은 제가 수업을 안 했더라도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실제 우리가 실전 문제를 보시면 전혀 예상 밖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미리미리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단한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올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자기 점수와 자기 지역의 점수를 아시겠지만 요거는 그냥 안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 한 이 정도 점수에서 아래 위로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걸 본다고 해서 나는 내년에 어느 지역을 써야지 뭐 미리 결정을 하셔도 되고 또 결정이 안 됐다고 해서 나는 올해 어디 써지? 이걸 1년 동안 고민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냥 이건 안내 정도로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70점대 정도로 형성이 되었고요. 대략 자기 지원했었던 지역을 보시면 점수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뭐 1월 달에도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1, 2월부터 해서 9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요 3, 4월 달에 해당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1, 2월 달에 제가 얘기했었던 것인데 자, 이 부분 자, 1, 2월 달에는 확대가 아니라 이해 그것이 핵심이고 그 이해한 것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시기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시작하는 3, 4월은 이러한 이해와 확실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확대를 해나가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2월 달에 이제 구조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또 그것을 뼈대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3, 4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1, 2월 그리고 3, 4월 혹은 저하고 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구조화하고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3, 4월의 과정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재구조화한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5, 6월 달 이렇게 기변하라 진행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 8월 달에 진도별 모의고사죠. 보통 이제 9월 달에 모의고사하고 차이점은 7, 8월 달에는 말 그대로 진도별로 나가죠. 그래서 역교론도 진도별로, 그 다음에 한국사도 진도별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아 나가는 것이고 9월 달에 시행하게 되는 모의고사는 실제 문제와 동일하게 A형, B형, 그리고 진도별이 아니죠. 그렇게 두 개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자신하는 부분이 이제 이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는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것보다 올해는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3, 4월 강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고득점을 받아가고 설사 실전 모의고사에서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챙겨갈 수 있는 시간이 3, 4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는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걸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3월 8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미니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학습한 역교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 동양사, 서양사를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또 수업 한번 들으시면 되겠고요. 진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서 한 오후까지 역교론 될 거고요. 오후에서 내일 오전까지가 주로 항공사가 될 거고, 중국사도 이렇게 걸쳐지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서양사가 내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교과서도 제가 이게 요걸 복붙한다는 게 깜빡했는데요. 요번 주는 교과서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워낙에 이제 사실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한 다음 주부터 2주 차부터 교과서를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흐름은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교육론부터 해서 1, 2월 달에 했던 것처럼 순서대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교재 자체가 앞부분이 초록책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남색책, 갈색책 이렇게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 단원별로 파란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입문과 구상이라든가 이런 책들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결국은 1, 2월 달에 했던 책의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총 역교로는 15단원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 드렸던 것이기도 한데요. 역시 체크 카드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죠. 올해부터 제가 확실하게 좀 규정을 지은 건 뭐냐 하면 한 주에 과목별로 2개 정도씩만 체크 카드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제 1, 2월 달에 2개, 다시 이제 3, 4월 달에 2개, 5, 6월 달에 2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한 단원별로 한 10개 정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제 1년 내내 계속해서 이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3, 4월 달에도 진도 나간 부분에서 한 2개 정도씩의 체크카드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2문제 이상이 또 나가기 때문에 약간 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걸 다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드시어서라도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한번 요거를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이따 제 뒤에, 요 뒤에 카톡 아이디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요. 하여튼 3, 4월 달 올해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미니 모의고사이고요. 제가 공무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로 좀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 강의를 하면서는 좀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형성평가라고 하는 형태가 주는 생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확실히 모의고사라는 명칭이 주는 좀 압박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냥 형성평가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게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선생님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저하고 같이 확인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월 15일부터 2주차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강생 선생님들은 8시 50분까지 수요일 날 오셔서 1시간 동안 푸시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의 형식은 없고요. A4 용지를 제가 그냥 백지로 드리면 거기에다가 답을 적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다 걷어갈 겁니다. 네. 뭐 어떤 분은 간혹 이렇게 뭐 땡기기도 하는데 그냥 그러다 찢어지니까 저한테 내면 되고요. 인강쌤 분들은 요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일단 수요일 날 강의를 하면은 목요일 오후에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풀어달라는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느냐 하면 강의 속도를 같이 맞춰가자는 겁니다. 만약 이걸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 뒤에 내가 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인강쌤들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한다는 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요,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는 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굉장히 중요한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장점이고 장점이 단점인데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면서 그게 곧 단점이 되기 때문에 진도가 늘어지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인강이 올라가는 목요일 정도에 제가 시간을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무조건 다음 날까지는 답안을 제출하셔야만 제가 채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실 때는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모든 의사소통은 이 카톡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요, 제가 뭐 이런 걸 해도 될까, 이런 것들이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면 카톡은 개인적인 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꼭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질문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고 나서 내가 답할 때까지 그 문자만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제가 더 답답해요. 아침 9시에 질문 드려도 될까 해서 내가 뭐 10시에 올라가서 그 카톡을 봤죠. 그러면 예, 질문하세요라고 하면 또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답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녁 때 돼서 네, 질문 괜찮습니다 하면은 밤 10시에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 시간에 그냥 질문 올리세요, 저한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쉬는 시간에 보고 답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질문이 뭔지 궁금해서 저도 하루 종일 죽어요. 막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도대체 뭐지? 막 이런 거. 그래서 형식에 대해서 꼭 통화를 해야 한다, 아니면 꼭 문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거는 다 카톡으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체크카드 같은 경우도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단톡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체크카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채점 자체도 뭐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든 이제 PDF로 바꾸어서 하든 간에 보내주시면 되는데, 단 인강생 분들은 금방 직강생처럼 하셔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워드 타이핑 하지 마십시오. 꼭 A4에다가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그걸 사진 찍어서 이름하고 그 다음 답안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3, 4월에 미니 모의고사 진행한다라고 알아두시고 요거 잘 활용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고 나면 제가 간단한 해설지를 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해설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해설지 자체에 충분히 답이 들어가 있게끔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또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뭐 어떤 질문을 했는데 나는 답을 A라고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답 A라고 하는 게 좀 더 확대가 되면 몇 가지가 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B라고 적었는데 이게 A와 B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럴 때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리 해설지에 가능하면 다 올리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 혹시 진행되는 거에서 의문되는 거 없죠? 괜찮나요? 네. 그럼 그렇게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방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좀 이례적으로 보는 형성평가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마음가짐도 좀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스스로가 채점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붉은색 볼펜으로 그는 걸 받아드는 거하고는 느낌이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계속 판단해 나갈 겁니다. 그 판단하는 게 8주 만에 완성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생 같은 경우에는 첫 주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일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저희 얘기를 조금씩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조금씩 소통을 하는 관계로서 미니 모의고사를 보시면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공부해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잡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미니 모의고사는 충분히 효과를 아마 발휘할 겁니다. 올해 제가 여기에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큽니다. 분명히 이거 성공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목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세 가지 마음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1, 2월 달부터 서서히 좀 바꾸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 1, 2월 달에 보신 분들 혹은 기존에 저를 보신 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저희 표정이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좀 안 웃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그래서 자꾸 웃음이 나오겠는 건 어쩔 수가 없긴 없는데요. 저도 지금 습관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일단 표정에서부터 가능하면은 좀 웃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해서 못된 표정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못된 표정을 지으려면 화가 나야 못된 표정이 나오는 거고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방향을 편안하게 공부하시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선생님들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중꺾마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중꺾마 이러니까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틀렸더라고요. 뭐죠? 중요한 건, 혹시 내가 또 중간이라고 든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분명히 이런 경우가 생기죠. 내가 해도 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포기해 버릴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보다 나이가 최소한 2배 이상이기 때문에 꺾이려는 마음이 2번 이상은 더 겪었겠죠. 2배 이상은. 그래도 지금까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꺾여가는 마음을 꼭 다시 한번 더 잘 잡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1, 2월 강의 끝나고 나서 3, 4월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2주 동안이 있었는데, 첫 1주는 역시 절실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1, 2월 이렇게 했는데 나 좀 쉬자. 그래서 나 좀 쉬자라고 한 게 토요일 하루 종일 쉬고, 일요일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올해는 좀 절을 일찍 가보자라고 해서 강원도 절을 좀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되니까 토요일 너무 작고 일요일은 또 절에 갔다 왔으니까 월요일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또 잠깐 이제 내가 만들기로 하는 거 만들어야지, 컴퓨터만 켜놓고 하루 종일 지나갔어요. 그래서 컴퓨터 켜놓고 파일 3개 만들었어요. 한국사 지도 모음, 동양사 지도 모음, 서양사 지도 모음, 이거 만들어 놓고 하루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내 머릿속에 지도 어떻게 만들지? 그렇지, 일단 전공세 거 다 들어가고 내 교재 거 다 붙이면 되니까 시간 오래 안 걸리겠네, 하루면 3과목 끝나겠지, 이러고 이제 월요일 지냈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막상 덤벼보니까 한국사가 하루 더 걸리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중국사 또 하루 잡자 했는데 역시 하루 더 걸리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절실함이 저한테 좀 부족했고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절실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사는 하루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한 4일 내지 5일 동안의 지도 모음집을 만들었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사실 간단할 수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책을 다 뒤진 겁니다. 제 교재하고 전공서, 그 다음에 교과서를 다 뒤졌기 때문에 교과서 한국사는 9권이고 세계사하고 동아시아사는 각각 4권씩이니까 8권이고 그걸 다 뒤진 거죠. 그래서 동일한 건 안 넣고, 그 다음 그 중에서 전에 어떤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서 복잡하지 않은 지도였으면 좋겠다, 이 말이 계속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나는 또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개 같이 넣었어요. 이해되시죠? 설명하기에는 그래도 좀 복잡한 게 있는 게 좋겠고, 각자 공부하기에는 이걸 아는 선상에서는 간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주제가 막 3장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토요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돼버리니까 일, 월, 화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강의 이렇게 뭘 설명을 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당장에 느낀 것이 아직 시간이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준비하는 게 긴장감도 떨어지고 열의도 떨어지더라.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2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절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더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떨어졌지? 이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게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분석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석이라는 것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붙겠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작년에 왜 떨어졌는지를 다시 분석하는 것은 지금 시간에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여기에서 하나를 더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내가 합격해야 된다고 느낀다면, 중간에 꺾이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것은 좀 독하게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한번 좀 3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끝에는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뭐 다들 꿈이 있고
저한테도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꿈이 있죠. 뭐 한때 이제 완전히 1등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꿈은 다시 1등을 하는 거죠. 노량진을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2018년도에 수강생이 저한테 줬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붙여서 저한테 선물을 줬냐면 노량진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노량진에서 혁명을 일으켜 보겠다. 뭐 이런 꿈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런 실현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저를 다시 되돌아봤어요. 처음 임용 강의 들어왔을 때의 저의 열정, 그 다음에 생각, 이거 하고요. 1등으로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을 때 다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초수 시절에 공부하는 거하고요. 초수를 했다가 만약에 떨어졌는데 재수 혹은 3수 혹은 더 길어져서 4수, 5수가 될 때 각자 혹시 경험을 해보셨다면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수 때는 못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덤비죠. 그래서 공부도 그냥 엄청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한 3수 정도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동계론 이미 아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정도 약간 식어지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져버리면 뭐가 사라지느냐면 독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초수 때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공부했다면 재수 3수 때에는 7시간 정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젠 놀면서 해도 될 것 같아. 나 다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에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바로 독함이라고 보는 거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하고 관련이 있기도 한데요.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계속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자신을 갉아먹는 마음 혹은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왜 생긴다? 합격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뭔가 해낼 때까지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표현했던 말 중에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실제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개인적으로 얘기 나눌 때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까지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합니다. 합격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경쟁률은 15대 1입니다. 그러니까 합격합니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명은 내 말이 진실인 거고요. 나머지 14명은 저 새끼 맨날 거짓말 하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 말을 안 할 겁니다. 네. 합격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합격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합격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제가 선생님들이 좀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과정은 속된 말로 아구차게 할 겁니다. 저는 그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완성할 때까지, 해낼 때까지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해내고 나면 전혀 이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한 명한테 거짓말하고 14명한테 진실이 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마음 준비하시고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OT 중에 가장 짧은,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OT입니다. 쉬었다가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